살다 보면 저 친구는 뭐가 되든 되겠다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진짜 뭐가 돼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성격, 혹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격도 미리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성격은 쉽게 바꾸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아예 바꿀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자주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성격도 바뀌게 돼요. 정말 부자가 되길 간절히 원한다면 성격도 부자처럼 바꿔야 해요. 그러면 오늘은 부자가 되기 전 변하는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부자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부자가 되기 전 변하는 성격 첫 번째는 목표지향적입니다. 부자가 되거나 자신의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지향적입니다. 목표지향적이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생각과 행동에 몰입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뉴턴은 어떻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 라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스러울 것 없이 들리는 이 단순한 대답 속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습니다. 뉴턴의 답변에서 생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는 의미가 다른 몰입적인 사고를 뜻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얻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늘 펜과 노트를 두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꿈에서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얻으면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또 에디슨은 선잠 상태에서도 몰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손에 쇠구슬을 든 채로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곤 했습니다. 그러다 완전한 수면 상태인 델타 상태에 들어가면 손에 힘이 풀려 쇠구슬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곤 했죠. 그렇게 델타 상태 직전에 생각났던 아이디어들을 노트에 바로 적어나가면서 몰입을 이어나갔습니다. 신사임당 채널을 매각하신 주원규님이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한 부자들의 이야기도 몰입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어떤 거에 꽂히면 그걸 머릿속에 놓치지 않는 힘이 있어요. 부자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 여러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고 하면 평소에 이 사람들은 시간 나면 부동산 얘기를 해요. 임장하고 공부하고 시세를 알아보고 그냥 그것만 해요. 다른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계속 사업 얘기만 해요. 만나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자꾸 사업 얘기로 끌고 가요. 주식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얘기하다가 자꾸 주식 얘기로 가요. 한 가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주제로 자꾸 도돌이표가 돼요. 보통 사람들, 그냥 제 친구들은 만나면 자기한테로 끌고 오지 않고 세상 얘기를 해요. 지금 손흥민이 득점왕을 했는데 토트넘이 누가 뭐 어쨌는데 정치인이 뭘 했는데 이와 같이 부자들과 성공하는 사람들은 몰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오늘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외부 정보의 차단을 위해 Not to do 리스트를 만들어 몰입에 들어가 보세요. 부자가 되기 전 변하는 성격 두 번째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책 부의 본능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나 실패가 먼저 있고 나중에 성공을 거두게 된다. 부자 친구도 나도 실패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성공을 했다. 정말로 부자가 되는 비결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데 있었다. 시련과 실패 없이 한 번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누구나 반드시 겪고 지나가야 할 과정이죠. 하지만 우리는 시련이 닥치면 나만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힘든 건 아닌지 괜시리 주눅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모두가 나와 같은 실패와 시련을 겪으며 포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포기해버리고 싶은 지점을 한 단계 넘어서게 되면 남들보다 성장할 수 있으니 오히려 기분이 좋게 생각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애초에 시련 따위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힘든 날과 포기하고 싶은 날이 많을수록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박찬호님은 한 프로그램에 나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궁금해해요. 노력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가 두렵지 않아야 해요. 젊은 사람들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해요. 인정만 받고 싶어 하고 실패하는 순간 자신이 그만큼 더 성장한다는 것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도전에 대한 실패와 경험이 성공이라는 탑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부자가 되기 전 변하는 성격 세 번째, 긍정적인 생각. 가난에 빠지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를 합리적 비판이라고 포장하며 좋아하죠.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정적 사고를 지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작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얘기하고 큰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한다. 이렇듯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그 기회를 안 좋은 쪽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남의 성공에 질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난에 끌어내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울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보다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현저히 작아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선과 악,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으면 칭찬하며 나 자신의 부족한 점도 깨닫고 한 가지라도 더 배우면서 자신을 개선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기 유리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부자가 되기 전 변하는 성격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뭐든지 한 번에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면 기존에 익숙한 삶에서 바꿔야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 엄두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천천히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성격을 바꿔나가다 보면 내 삶이 정말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고 뿌듯해질 거예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